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좀 목소리가 컨디션이 평소 같지가 않은데 정말 최대한 노력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다 발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소리는 이렇지만 콘텐츠는 자신 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30분 잘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발제인 만큼 어렵고 복잡한 내용 없습니다. 기능적인 부분들은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이제 제가 차차 풀어드릴 텐데 우리 이 역량 강화 그 문해교육 교사 우리 선생님들이 국가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업에 대해서 뿌듯하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세상이 너무 변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디지털 이 매체를 과연 현업에서 정말 이 디지털 문해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학습자분들께 어떻게 정의 내리고 도움드릴 수 있을지를 30분 빠르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에서 강의도 하고 교육 운영도 하고 교육 기획도 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공학 관련해서 석사 과정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용은 지금부터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세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한글만 알면 이 세상을 누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글만 안다고 해서 이 세상을 누리기에는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봐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먼저 다룰 거고요. 두 번째로 선생님 혹시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3개 그려진 기호 보면은 뭔지 아세요? 예, 뭘까요? 와이파이 맞습니다. 역시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다 지식을 채워 계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디지털의 어떤 아이콘과 용어를 봤을 때 학습자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기에는 아직 우리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디지털 용어 좀 정리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매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무례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30분 정도 몸풀기 한다 생각하시고 카카오톡 메신저의 기능 알기 전에 내가 이제 몸풀기 한다라는 생각으로 제 강의는 30분만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환경이 어떻게 변화됐냐? 단순히 모바일이라는 기계가 정말 좋은 기계가 나왔는데 터치 한 번으로 우리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 딱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 부분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생중계가 된다는 걸 제가 모르고 저희 제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좀 가져왔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친정 엄마랑 카톡을 나눈 대화 내용을 제가 가져왔는데 선생님들 보고 오늘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네. 저희 엄마는요 58년생이십니다. 58년생이시고 요즘에 60대 너무 젊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희 엄마 너무 재밌으시고 너무 좋은데 저희 엄마가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하고 뭔가 단체로 대화창을 열 때 유일한 소통창은요 둘째 딸밖에 없어요. 왠지 아시죠? 예, 카카오톡에 실컷 쇼핑하라고 다 이렇게 막 사진 올라와서 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자꾸 뭘 인증하래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사실 저희 엄마가 맞춤법도 조금 서투르시고 하시는데 딸, 요거 확인 좀 해줘. 그때 딸이 구매하자고 했던 거 이거 나 했는데 배달이 안 와. 배달이 안 와. 근데 너무 싼 거 사서 중국에서 오나 봐. 막 이런 대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녹화가 다 되는 줄 모르고 저희 엄마랑 대화 내용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엄마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만나서 다시 해줄게 하고 저는 항상 엄마가 혹시라도 자존심 상할까 봐 자세하게 좀 알려주는 딸입니다. 착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이 세계는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가 겪으셨던 이 세상과는 너무 다른 세상으로 우리는 진입하는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정말 조금만 기능을 알면, 조금만 누가 나한테 용어 하나만 알려주면 탁 열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누가 안 알려줘서 딸 없고 아들 없이 안 알려주시는 분들은 누가 알려줘요?
국가문해교육센터의 우리 문해교사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정말 제가 존경한다고 제가 지난 교육 작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지의 세계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가 주시는 건 우리 국가에서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자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매체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 보이시는 선생님 혹시 여기 인스타그램 하시는 선생님 계세요? 인스타그램? 어머, 이렇게 많으세요? 많이 하시는구나. 제 계정 알려드리면 우리 서로 친구해도 되나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페이스북이 시들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페이스북이라는 매체는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녹화되고 있고 송출될 유튜브라는 메신저 매체도 있고요. 블로그나 밴드, 요즘은 블로그, 밴드, 카카오톡이 아무래도 전 연령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SNS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매체들이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신문 보고 뭐 방송 보고 라디오에서 나왔던 것들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SNS를 통해서 어른들은 TV만 켜면 예전에는 세상을 다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핸드폰을 켜야, 핸드폰을 손에 쥐어야, 그렇죠, 핸드폰을 손에 쥐어야 결제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엘빈 토틀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변화 속도가 너무 가속화가 빨라져서 이제는 우리가 적응하고 따라가기가 참 어렵다. 그런데 이제는 이걸 국가적으로 나서서 더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해서 저조차도 어렸을 때는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했었는데 책 반, TV 반이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는 TV보다는 아이들은 다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들고 있죠. 정말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매체들을 우리가 SNS, 제가 조금 빨리 화면 넘겼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요 6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거라고요, 선생님? 예, SNS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물어보실 수 있죠. 또는 학습자분께서 그래서 SNS가 뭔데? 나 영어 몰라. 그러실 수 있잖아요. 쉽게 어떻게 설명해 주시면 될까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조금 더 친절하게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우리 핸드폰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락 주고받는 게 SNS입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디지털 매체가 그리고 환경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생활의 패턴도 바뀌었다. 이 정도로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용어는 알고 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문해교육 교사 역량 강화 연수에 오셨기 때문에 용어 간단하게 13가지 빠르게 짚고 가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 요걸 중점적으로 해서요. 제가 13가지를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리터러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네, 리터러시는 어떻게 보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의 문해력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또 요즘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SNS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디지털 매체, 디지털 기계를 가지고는 생활이 도대체 안 되니까 한글 읽듯이 디지털 매체를 내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게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2번째. 우리 핸드폰이라고도 말하지만 공식적인 용어는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원래는 움직일 수 있는 이라는 뜻에서 모태를 하여 우리가 이동 중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모바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좀 영어를 정리하고요. 3번째로 요거 선생님 좀 주목해 주십시오. 요즘에 가짜 뉴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제가 요즘에 좀 예. 예. 제 말씀이 막 섞였나요? 예. 선생님, 조용히 해주시면 저희 모두 함께 할 수 있다고 얘기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화는 SNS로 이따가 뒤에서 하시는 걸로. 네. 자, 가짜 뉴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저 너무 좀 걱정되더라고요. 요즘에 저희 부모님조차도 링크를 공유해주면서 이거 봤냐고 막 최근에는 정치적인 제가 좀 지금은 언행을 좀 조심해야 되니까 정치적인 뉴스나 이슈가 합성된 영상 있죠. 그런 거를 부모님들께서 너무 진짜로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TV에서 트는 어떤
방송 매체 MBC, KBS, SBS에서 하는 뉴스 보도들은 철저한 검증하에 보도라는 이름으로 되었는데 유튜브에 올라오는 뉴스 선생님 아시죠? 검증이 될까요? 네,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나마 유튜브에서 조금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은 유해성이 있거나 아동과 관련돼서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영상 중지 조치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영상을 짜깁기 해서 만들어낸 한마디로 왜 우리 옛날에 서긋서긋 우리끼리 그냥 뒤에서 얘기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은 온라인에 업로드해서 마치 진짜처럼 그래서 어른들은 이미 막 그걸 다 믿으세요. 그래서 가짜뉴스는 정말 꼭 우리 기관에서도 선생님들께서 교육하실 때 주의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4번은 저희가 앞에서 SNS는 사회관계망이라는 말로 정리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은 온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뭔가 통신할 수 있는 상태. 여러분 혹시 온라인에 접속되셨나요? 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다면 요건 이제 인터넷에 접속해서 통신이 가능한 상태를 온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디어 6번째. 우리 카페에만 가면 항상 아이디, 패스워드 써있고 뿅뿅뿅 이렇게 돼 있죠. 요 와이파이 아시죠? 와이파이 인즉 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공유해줬다.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다? 공짜로 인터넷 쓸 수 있다. 네, 막 사용할 수 있다. 저희 엄마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요. 그 핸드폰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 와이파이 부분을 터치했다가 또 껐다 켰다 되잖아요. 그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내가 요즘 핸드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집에서 데이터를 와이파이라는 걸 어떻게 키는 거야? 뭐야?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6번째 요 아이콘 알려주시면 싹 해결됩니다.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면 알려주시고요. 선생님 7번째 우리가 이런 말까지 알아야 되나? 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우리가 매너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많이 나눌 텐데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저도 젊은 친구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게 인증샷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장소에 갔다 또는 맛있는 걸 뭘 먹었다. 내가 누군가랑 우리 선생님들하고 제가 저 오늘 선생님들 만났습니다 하고 여기서 찰칵 사진 찍으면 이게 뭐예요? 네, 인증샷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 만약에 자녀가 있거나 또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인증샷 하나 보내줄게 하면서 사진 하나 보내보세요. 그러면 요즘 이런 말도 알아 하실 거예요. 자, 8번째 요거 많이 찍으시나요? 셀카 많이 찍는다. 셀카 많이 찍으세요. 저기 앞에 나가서 지금 이 주변에 너무 예쁘잖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그림 같지 않나요? 선생님들도 그림처럼 예쁘세요. 네, 예, 그림 같은 요 날씨와 이 장소, 이 좋은 곳에서 셀카 많이 찍으시고 셀카는 셀프 카메라의 줄임말이에요. 혹시 선생님 세 글자로 별다줄이라는 말씀 혹시 아세요? 줄임말? 네, 별걸 다 줄인다 해서 별다줄이라는 말 요즘 쓴대요. 네, 셀카라는 말도 줄임말이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얼굴 찍는다. 이렇게 좀 학습자분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자, 9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공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예의 좀 지켜주세요 하는 것처럼 온라인 상에서는 이 예의를 네티켓이라고 부릅니다. 요 용어 기억해 주시고 10번째는 요 소송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촬영에 동의를 만약에 안 했다면 저의 초상권을 나중에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죠. 나의 어떤 신변에 촬영이 허가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선생님 우리 아까 인증샷 막 찍는다 그랬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의 동의 없이 제 SNS에 선생님들의 얼굴을 올렸어요. 그럼 저는 초상권 침해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간단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11번도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식인들이시니까 나쁜 말씀 안 하시겠지만 온라인에 생각보다 남을 비방하는 욕설과 폭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요것들은 좀 각성해야 되고 꼭 욕이 아니더라도 정말 되게 못하네 뭐 이러면서 막 나쁜 글 막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12번 보이스피싱은 저희가 지난 교육 때 한번 다뤘던 내용이라 요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가 친절하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묻거나 다급한 척 자꾸 개인정보를 물어볼 때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학습자분들께는 요 보이스피싱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13번은 더 중요합니다. 스미싱이란 말, 혹시 스미싱이란 말씀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스미싱은 뭘로 오죠? 전화로 오나요? 문자로 오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좀 속을 뻔한 게요. 깜빡 속을 뻔한 게 진짜 그 주에 친한 지인 아기 돌잔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돌잔치 초대장이라고 하니까 저는 순간 누를 뻔했으나 저는 디지털 문해 교육을 하는 강사로서 스미싱 문자구나 이렇게 알고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심하시고 주변에서는 네, 실제로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13가지 용어까지 정리했습니다. 속도가 좀 빨랐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간단하게 퀴즈로 정리하면서 마지막 3번째 세션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보이스피싱은 나 건강한지 묻는 스윗한 전화일까요? 오, X. X, 감사합니다. 네, X입니다. 안부는 우리 가족들만 나한테 묻는 걸로 해요, 선생님. 네. 자, 미디어 리터러시의 미디어는 언어를 읽고 이해하며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이다. 오, X. 오, 맞습니다. 뒤에서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하트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좀 용어 정리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저 3번째로 SNS 예의와 관련된 것만 하면 첫 번째 세션은 마치게 될 건데요.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즐겁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줄임말 많이 쓰는데 단체 채팅방을,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을 단톡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톡방에서 나 정말 불쾌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끔 있다가 이렇게나 많아요.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가끔 있음. 나 초대받고 싶지 않은데 초대받았고, 알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 단체 대화에 있음으로 인해서 같이 뒷담화에 가담하게 되는 것처럼 너무 싫잖아요.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수가 모여있는 공간에서 어떤 예의를 갖춰야 될지를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그런 경우 있잖아요. 대화로 얘기할 때는 원활하게 표정을 보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뭐 말실수를 했더라도 다시 잘 풀 수가 있는데, 제가 채팅창에 저희 배우자에게 왜 요 한 글자만 올리면 저희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전화가 오겠죠. 무슨 일 있어? 웃지도 않고 한 글자만 딱 올렸을 때 뭔가 나의 감정과 기분과 이런 걸 상대방은 괜히 염려하게 되고 또는 오해하게 되는 소지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상대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 과장되게 해석되지 않도록 나도 주의해야 된다. 자, 선생님, 요거 내용은요, 사실 저는 첫 번째 요 한 줄로만 일단 먼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SNS는요, 카카오톡은요, 기록되고 저장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대화 내용을 캡처라는 말 아시죠, 선생님? 순간 캡처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증거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SNS에서의 대화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또 이러고 나면 또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선생님? 네, 한마디도 안 하시는, 응, 아니,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비밀 보장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 요 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대화가 좀 옮겨지기가 너무 쉽다. 네, 너무 쉽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직접 만나서도 할 수 있는 말인지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만나서 할 수 없는 말은 당연히 채팅창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요거 조심해 주시고요. 선생님, 제가 아까 그 용어 중에 셀카라는 말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셀카 찍는 거, 인증샷도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 지금 셀카로 뭐 인증했는지 보실래요? 가스 폭발 사고 현장인데요. 본인이 그거 지금 인증해서 올리겠다고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좀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뒤에서 얼마 전에도 화재 사고 현장에서도 막 이렇게 좀 사진 같은 걸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명이서 사고 현장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는 이런 행동은 정말 절대 우리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선생님 꼭 이런 거 주시해 주시고요. 우리가 요즘에는 웬만한 카메라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 카메라. 네네네. 핸드폰 카메라가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화질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정보를 우리가 SNS에 올렸을 때는 공개되고 공유되고 복사되고 보존되는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고해상도로 다 공유가 돼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촬영하고 업로드할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장례식장, 사고 현장, 병원실, 여기서 혹시 선생님 한번 보시면서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사진 찍어도 되는 게 있을까요? 자, 장례식장 셀카, 사고 현장 셀카, 병원 수술실, 출입 제한 구역, 촬영이 금지된 전시장, 공연 장면, 뭐 서점의 책 일부, 책 정도는 찍어도 될까요? 맞아요, 선생님. 책도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하면 안 되죠. 여기는 절대로 촬영하시면 안 되는 곳이고, 아우 누가 장례식장에서 사진을 찍겠어 하시는데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선생님 공연 장면은 왜 그럴까요? 맞아요. 이것도 어쨌든 그 컨텐츠 저작물에 대해서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포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그 공연을 내가 마치 상업적으로 퍼뜨리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책 한 페이지에 일부도 찍어서 업로드 절대 안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이 한 페이지에 영감이 참 좋았습니다 하면서 시집 하나 찍어서 왜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SNS에도 오늘 너무 아름다운 연수의 날이에요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글귀 하나 공유해 드릴까요? 하면서 책 찍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업로드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자, 요거는 제가 사례로 즐겁게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게 사이버 명예훼손에 그냥 진짜 우리끼리 좀 쉽게 대화하면서 풀만한 내용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나몰라 할아버지가 헛소문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나 들은 거예요. 어구리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돈을 훔쳤다는 카카오톡 내용을 받은 거예요. 할머니 돈 훔쳤대요. 이거 받았대요. 지금 나 내용 받았어요. 지금 제보 받았어요. 자, 피해자가 더 있으면 안 되겠죠. 수사 반장님 나서야죠. 그래서 이 기회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구리 할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언제 돈을 훔쳤다고 이런 얘기를 카카오톡에 다 유포했냐 이러면서 고소를 했대요. 고소를. 이거 죄가 될까요? 될까요? 아유 카카오톡에 얘기 한번 한 걸 가지고 뭐 고소까지 해. 네, 맞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카카오톡이나 SNS에 아는 사람이 보내준 정보를 그냥 막 유포하잖아요. 이게 명예훼손죄로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근데 저는 이건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도덕 할머니가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아파트에서 누가 쓰레기 무단 투기한 걸 본 거예요. 무단 투기는 잡아야죠, 우리. 그쵸? 아파트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무단 투기한 거를 발견해서 이거를 찍은 거예요. 찰칵. 범행 장면을 찍었어요. 이거 근데 범행 맞죠, 선생님? 범행 맞아요? 찍었어요? 근데 이거를 SNS에 올라온 걸 본 거예요. 자기의 범행 사진이 올라온 걸 본 거예요. 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범인이 내 범행 장면을 감히 SNS에 올려? 하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제보자를. 이거 신고하면 이게 명예훼손으로 해당이 될까요? 이 사람 잘못했는데. 맞아요. 사실을 말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뭔가 유포했잖아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로 얘기할 때는 비방하거나 폭로하거나 사생활 침해, 초상권 이런 것들을 다 주의해서, 특히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은 모두 주의해서 다루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SNS는 비밀 보장이 가능할까요? 네, 아닙니다. 비밀 보장 되지 않습니다. SNS에서 말을 할 때에는 직접 만나서도 말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속도가 빨랐는데 시간은 아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출연하고 카카오톡, 뭐 블로그,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여러 가지 매체가 나오면서 이런 특성들을 이해했고요. SNS에서 사용하는 인증샷, 셀카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익혔고, 세 번째, 네티켓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잘 지키면서 할 수 있을지까지 아주 간단하게 속성으로 세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저희 엄마를 그 대화 내용까지 좀 공개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희 엄마에게도, 그리고 누군가가 또 혹시라도 내가 글을 좀 서툴게 읽고 쓰기 때문에 SNS 상에까지 그 많은 글을 읽고 인증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세상을 가로막혀 있는 나만 단절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저희 엄마를 위해서 제 가족이기 때문에 노력했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훌륭한 일을 이 국가적으로 저는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만나 뵙게 되시는 학습자분들에게 정말 새로운 지평의 문을 여실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실 수 있도록 앞으로 국가에서도 좋은 역할로 계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